경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과연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늘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0일이 김용균 씨가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용균 씨를 기억하고 또 기리는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주기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나요? 일주기가 되면 직접 고용도 되고 현장이 또 안전해지고 그리고 또 용균이 그렇게 사고를 낸 책임자가 처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용균이가 정말 용균이 앞에서 일주기가 되면 제가 고개를 조금 들 수 있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안 돼갖고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전국 화력발전의 절반이 충남에 모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제2의 용균 씨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사고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의 근무 환경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용균이가 일했던 서부발전의 90호기만 조금 달라졌다고 용균이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거의 예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아직 직접 우리가 원했던 게 직접 고용 정규직이고 또 위험한 외주화 방지고 또 지금 현장에서 어두운 현장 그대로 있고 분진도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날리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분진가루가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분진가루가 날리고 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또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윤과 고난은 위로 올라간다고 이번에 김훈 작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아래로 내려와서 결국은 죽은 사람한테 책임이 전가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 여기는 이런 못된 관행 때문에 이렇게 아직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다음 달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김용균법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말 그대로입니다. 김용균 법이 제대로 살려면 용균이가 그 속에서 용균이 동료들이 일하면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네. 용균이 동료들도 여기 속해 있지 않고 또 구의역 김군처럼 그런 상시 지속 업무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속해야 되는데 다 네. 빠져 빠져 있습니다. 너무 협소하게 법을 통과시켰고 하한령이 법 통과 과정에서 다 소실되어 갖고 예전에 하고 똑같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어서 저희는 김용균이 없는 김용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전 산업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용균 씨 동료들은 일방적인 이행 방안이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거를 논의를 하려면 용균이 현장 동료들하고 저 유가족하고 이렇게 다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도 다 빠져 있고
그분들도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부 발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조위 공고안의 핵심 내용이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직접 고용 정규직은 안 하겠다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싸운 게 직고용을 위해서 싸운 거고 직고용이어야만 이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좀 앞으로 이렇게 발표가 나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 안고 할 것인지는 또 회의를 통해서 발전 비정규직과 또 우리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이고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위험의 외주화와 맞서 싸운 1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투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용균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전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용균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한 해에 2,400명이나 용균이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나 기업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더 이상 이렇게 저처럼 유가족이 돼서 힘들어하고 하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살 수 있게끔 제가 투쟁을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는 벌써 수천 년을 지내면서 권력가나 힘 있는 사람들만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계속 느끼고 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 시대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인권을 누리면서 조금 이렇게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당연히 사람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눠지는 형태가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최고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네. 권리를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어머니에서 이제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지난 1년 동안 어머니의 삶도 참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전에는 정말 1년 전만 해도 그냥 보통 아줌마, 정말 마이크도 한번 안 잡아본 잡는 게 힘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때는 막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컴퓨터만 두드리면 되는 직장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다니고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너무 많이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김용균 재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계획은 저희가 비정규직 철폐 운동과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또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과 또
저처럼 이제 유가족이 되면 어디다 이렇게 손 내밀어야 될지 믿어야 될지 정말 암담하거든요. 네. 정말 큰 충격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유가족이 같이 저처럼 제가 유가족이 입장에서 돼갖고 가서 손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힘이 돼주는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역할은 또 저를 도와주신 시민대책위와 또 사회 여러 단체들 그리고 여러 유가족들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또 일반 시민들 모두 이렇게 한테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우리 정말 불완전한 사회잖아요. 네. 그 사회를 이 큰 연대로 통해서 다 같이 손잡고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김용균 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상 같은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보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바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균 씨의 일주기를 맞아서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